가정의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난한 총각이 부잣집 딸과 결혼해 처가살이하며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 후기 시절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부천 고을에 이방근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벌이 몫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손재주만큼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였습니다. 방근아, 오늘은 일감이 없니? 요즘 집 짓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방근은 매일 아침 장터에 나가 일감을 기다렸지만 큰 일거리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소한 수리 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죠. 어느 봄날 방근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박만석 영감댁에서 큰 사랑채를 새로 지으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방근은 다른 목수들과 경쟁해서 그 일을 따냈습니다. 박만석 댁은 논밭만 수백 마지기의 하인을 수십 명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방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나온 처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누구야? 저분은 박만석 영감님의 딸 은하 아가씨요. 은하는 20살의 처녀로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까다로워서 중매가 들어와도 번번이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방근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은하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은하도 열심히 일하는 방근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하는 틈틈이 방근에게 차와 떡을 가져다 주었고 방근은 은하만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새예요. 아가씨가 새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은하는 방근이 만든 나무 새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돈을 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방근이 직접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것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하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박만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우리 딸이 목수놈과 정분이 났다고? 박만석은 크게 화를 내며 방근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만석 댁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안채로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아가씨가 안채에 갇혔어요! 연기와 불길 때문에 아무도 안채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연기에 질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방근이 나타났습니다. 불길을 뚫고 안채로 뛰어들어 은하를 구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만석은 딸을 구해준 방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내 딸이 큰일 날 뻔했어. 박만석은 딸 은하가 방근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말에 고민 끝에 조건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방근이는 우리 집에서 대릴사위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규칙을 모두 지켜야 해. 방근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은하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끝나고 방근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석은 방근을 사위로 대우하지 않고 하인 취급했습니다. 방근아, 마당 청소부터 해라. 내 아들들에게도 말을 놓지 마라. 내가 누구라고 말을 놓아? 처남들도 방근을 무시했습니다. 방근아, 우리 신발 좀 닦아줄래?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방근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한 방근이 은화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오빠들이 날 뭘로 보는 거요? 하인도 이런 대접은 안 받을 거요.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줘요. 아버지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만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요? 난 당신 남편이지 하인이 아니라고.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달랬어요. 방근도 자신이 너무했다는 생각에 미안해졌죠. 하지만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했거든요. 여보, 낮에 화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이해돼요. 저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볼게요.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깊은 애정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낮에 힘든 일이 있어도 밤에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방근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만석이 한양의 큰 상인 김대감과 손잡고 벌인 인삼 장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김대감이 박만석에게 제안했습니다. 박 영감님, 올해 개성 인삼이 흉작이라 값이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미리 사두면 몇 배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박만석은 이 말을 믿고 재산을 털어 인삼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논밭까지 담보로 잡히고 빚까지 내가며 1000냥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에는 인삼 대풍작이었고 인삼값은 폭락했습니다. 박만석이 비싸게 산 인삼은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팔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감은 돈을 받고 한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박만석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빚만 남았습니다. 큰일 났어. 박만석 영감댁이 망했다더라. 빚이 1000냥이 넘는데. 하루아침에 부자 집안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집안 살림도 팔아서 줄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방근을 원망했습니다. 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재수가 없어졌어. 장인어른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입 닥쳐. 자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설상가상으로 박만석의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박만석,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빚쟁이들은 무섭게 생긴 깡패들이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은하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예쁜 딸을 기생집에 팔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은하는 무서워서 떨었고 박만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방근은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네가 뭘 할 수 있어? 돈이 1000냥이야. 1000냥. 사실 방근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놀라운 기술을 가진 발명가였었죠. 방근은 어려서부터 목공뿐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물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방식의 수차를 발명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기술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너무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꺼낼 때가 된 것입니다. 장인어른, 저에게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사흘 안에 1000냥을 어떻게 구해? 방근은 자신의 설계도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만든 겁니다. 방근이 보여준 설계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수차 시설이었는데 기존의 것보다 물을 10배나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네,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근은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은하도 남편을 도왔고 심지어 박만석도 나서서 재료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이틀 만에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험해보니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해 정말 되긴 되네요. 소문을 들은 현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게 그 신기한 수차인가요? 현감은 직접 시연을 본 후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다니 당장 관아에 고해서 실물을 만들어 봅시다. 현감은 즉석에서 방근에게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수차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기술이면 우리 고을의 농업이 혁신될 것 같습니다. 방근이 만든 수차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고을에도 그 수차를 만들어 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한 달 만에 방근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박만석의 빚 1000냥은 순식간에 해결되었죠. 박만석은 방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네에게 모질게 해서 미안하네. 방근은 발명품으로 큰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처가에 잃었던 논밭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땅까지 사들였습니다. 방근의 소문이 퍼지자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까지 그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은 방근을 진정한 사위로 대우했습니다. 내가 신분에 눈이 가려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우리 사위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방근을 무시했던 처남들도 모두 사과했습니다. 매형,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방근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방근은 개인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술로 주변 사람들도 잘 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기술 학교를 세워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하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방근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희망을 주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방근의 수차 기술은 후대까지 이어져 지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대릴사위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죠. 가난한 목수에서 처가살이의 서름을 이겨내고 가문의 위기 때에 숨겨진 재능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방근의 이야기는 정말 속 시원하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닦아왔던 성실함에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의 엄지척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인생담과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